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법인 파산 신청 절차, 그중에서도 아주 첫 단계죠. 형식적 요건 심사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랄까 복잡한 규정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 같은 건데요. 기업의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첫 단추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파산 절차의 문을 딱 여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형식적인 요건들이지만요. 사실 이 단계를 통과 못하면 아예 본심리 자체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들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누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좀 어려운 회사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네, 맞아요. 그 채무자인 회사가 직접 신청하는 걸 자기 파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도 1,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회사를 상대로요. 아, 채권자도요? 네, 그때는 인지대가 조금 더 비싸서 3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니. 그럼 회사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파산 신청을 안 하고 버티고 있을 때, 그럴 때 채권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을 때 채권자들이 이제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나서는 거죠. 담보권 가진 채권자나 후순위 채권자, 심지어 아직 동받을 날짜가 안 된 채권을 가진 사람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세금이나 사대보험 같은 거 이런 걸 보통 재단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재단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보통 신청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예외가 있다고요? 아, 네. 예리하시네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재단 채권자는 파산 절차 없이도 우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파산 신청을 유인이 적거든요. 그런데 서울회생법원 실무를 보면요.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 이건 좀 예외적으로 파산 신청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자 보호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거죠. 아하,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네. 그리고 특정 금융기관, 예를 들면 은행이나 보험사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요.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곳은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재산이 부족하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의무까지 있어요. 만약 안 하면 과태료 한 500만 원 이하로 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알겠는데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관할 법원이요? 그냥 본사 주소지에 있는 법원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복잡한가요? 원칙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지가 기준입니다. 아, 실질적인 중심지요. 네. 예를 들어서 본사는 지방에 있더라도 실제 영업관리라든지 주요 업무를 서울 지점에서 다 했다. 그러면 서울회생법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서류상 주소보다는 실질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 본사는 지방이라도 실제 경영 중심지가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상당히 실질적이네요. 혹시 다른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까?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좀 큰 사건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 예를 들면 서울회생법원 같은 곳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채권자가 한 300명 이상 되고 부채 총액이 500억 원이 넘는 아주 큰 사건은 전국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서울회생법원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와, 대형 사건은 서울로 집중되는군요. 네. 그리고 계열사라든지 주채무자란 보증인 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건이 이미 특정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그 법원에 이렇게 연관시켜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할지 정해졌다면 이제 진짜 실무 단계, 서류 준비로 넘어가 보죠. 서류 작업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서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파산 신청서가 기본이겠죠. 여기에는 채무자 정보, 왜 파산을 신청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현재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 상황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파산이니까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이건 기본이고요. 특히 파산 신청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이요? 네, 이게 없어서 보정명령, 그러니까 서류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꼭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최근 한 3년에서 5년치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거요. 그리고 자산 목록, 부채 목록, 또 채권자 등 영단도 내야 하는데 이건 엑셀 CSV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채권자 목록은 파일 형태로 할 게 많네요. 그런데 파산 신청 자체에도 돈이 든다고요? 예납금이라는 걸 미리 내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데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 뭐 예를 들면 법원 공고료나 서류 송달료, 그리고 파산관제인 보수 같은 것들을 미리 내는 돈입니다. 파산 관제인 보수요? 네, 이 파산관제인이 법원에서 선임돼서 파산 절차 전체를 관리하고 또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 예납금 액수는 법원이 채무자의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채 총액 기준이군요. 네, 예를 들어 부채가 5억 미만이면 500만 원, 5억에서 10억 사이다? 그럼 700만 원, 10억에서 30억이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예납금도 같이 늘어나서 100억 이상이면 최소 2천만 원 이상은 내야 합니다. 우와, 금액이 상당한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납부 기한이 정말 짧다고요. 3일이라고요? 네, 아니, 이미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수백, 수천만 원을 마련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정말 큰 부담이겠는데요? 네. 그게 정말 실무에서는 큰 어려움 중 하나예요. 예납 명령이 딱 떨어지면 보통 3일 안에 내야 하거든요. 만약 못 내면 신청 자체가 그냥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 기각까지요. 네. 그래서 파산 신청을 생각할 때 이 예납금 마련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 이제 거의 바닥난 기업에게는 이 파산 절차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첫 번째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예납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니고요. 그냥 파산 절차 비용으로 다 쓰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법인 파산 신청의 정말 첫 관문이죠. 형식적 요건 심사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누가,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고 또 얼마의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와, 생각보다 절차가 꽤 깐깐하고 특히 그 예납금이라는 초기 비용 부담하고 그 촉박한 납부 기한, 이게 정말 인상 깊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그 부채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예납금 기준이랑 말씀하신 그 아주 짧은 납부 기한, 이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에게는 또 다른 어쩌면 넘기 힘든 높은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초기 단계의 요건들이 모든 규모의 기업에게 다 공평하게 작용하고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니면 혹시 의도치 않게 특정 유형의 기업들, 어쩌면 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에게 오히려 더 가혹한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은 앞으로 저희가 더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